김유희 교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또 시작하죠. 교수님 줄기차게 노래합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잡은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풍계는 거래의 판료소. 자, 또 그러면 이제 교과서 92쪽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2쪽부터. 자, 문제는 19번인가요? 좋아요. 21번이군요. 아까 19번. 2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의 주한국이라 잊지 마세요. 주식 1000주를 3만원에 3,000원이구나. 3,000원에 매입하고 대금료 수수료 20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옳은 분기는 그랬어요. 자, 뭐가 나갔나요? 현금. 자, 뭘 샀나요? 주식을 매입했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냥 모를 때는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유가증권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는 유가증권. 근데 이 문제가 안 좋네요. 그런데 저는 유가증권이라 보다도 그냥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씁시다. 제일 흔한 게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얼마? 3,000원 곱하기 1000주니까 300만원 그랬습니다. 300만원. 자, 이것은 이제 문제를 좀 많이 바꿔야 되겠군요. 아주 옛날 문제라서 이건 한 7, 8년 전 문제라서 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옳은 분기는 그랬어요. 수수료 비용. 그래서 수수료 비용 얼마? 수수료. 자, 옛날에는 20만 원이에요. 옛날에는 이 수수료 비용을 포함시켜버려서 320만 원. 정답이 아마 여러분 3번으로 정답이 나왔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분류하라고 해가지고 기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현금 320만 원. 답은 몇 번이다? 해답 고치세요. 1번. 이 문제는 잘못된 게 아니고 법이 개정됨으로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진짜 다음에 이 문제 없애야 되겠네.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쁜 문제는 아닌데 유가증권으로 표현했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고 옵니다. 자, 21번의 답은 정답 수정. 정답 수정. 이 당시에는 맞았습니다. 벌 바뀐 거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분리해서 합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요. 자, 22번 다음 93페이지 20번. 주식회사 연강은 제1기 1월 2일 단기적인 시세 차이를 목적으로 상장 주신 100주 주당 2만 원을 현금으로 취득하다. 12월 30일 1주당 시가는 2만 5천 원이다. 주식회사 영광은 제2기 1월 1일에 1주당 3만 원에 50주를 매각하다. 이익이 12월 30일 1주당 시가는 20만 원이다. 이에 관련된 회계처리 중 잘못된 것을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영광은, 자, 22번. 주식회사 영광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몇 주? 100주를 주당 2만 원 현금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것은 차변에 제2기니까 1월 1일 이익이 1월 1일 현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현금이, 자, 현금으로 여러분 이거 1월 1일 날, 이익이 1월 1일 날입니다.
여기서는 1월 2일 단기시절 상장 주식을 현금으로 취득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하나씩 다시 분개해 볼게요. 이런 문제는 논아서 이렇게 분개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1기부터 할까요? 제1기 1월 2일 날 주식을 취득했는데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취득했으니까는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얼마예요? 금액이 100주 주당 2만 원이니까 2만 원짜리 주식을 했으니까 얼마요? 200만 원이 되겠죠. 100주니까 200만 원 곱하기 하면 2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했어? 현금으로 취득했으니까 현금이 나갑니다. 수수료는 아직 아무 말이 없네요. 그럼 없으면 놔둬버려요. 수수료 뭐 나중에 내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면제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 12월 31일 일주당 시가는 2만 5천 원이라고 했어요. 자, 12월 1기 12월 31일 얼마짜리를 지금 얼마짜리를 2만 원짜리가 2만 5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 이익이 나왔어요? 시세가 올랐잖아요. 시가가 올랐으니까 5천 원이 올랐어요. 5천 원 곱하기 100 주면 5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 매매 증권, 이제 여기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차익 얼마? 50만 원. 왜냐 5천 원 곱하기 몇 주? 100주를 평가한 겁니다. 이건 이제 평가했어요. 이건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이것은 판 거 아닙니다. 이건 평가를 했어요. 평가시. 이건 뭐예요? 취득시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분석을 해요. 정답은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이번엔 2기 다음 기입니다. 자, 다음 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2기죠. 자, 2기 제2기 1월 1일인가요? 1월 1일에 1월 1일에 얼마를? 3만 원에 50주를 매각했어요. 자, 1월 1일 매각하고 현금 받았겠죠? 말이 없어도 현금입니다. 자, 현금을 받았는데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돼요. 50주. 3만 원에 50주를 매각했어요. 그럼 5, 3, 15. 얼마요? 150만 원이네? 150만 원. 5, 3, 15니까. 그죠? 맞죠? 5, 3, 15, 150만 원. 숫자가 저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팔았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얼마짜리를 팔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얼마짜리 파는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는 지금 저 평가할 때 보니까 얼마짜리로 나오냐면 2만 5천 원짜리로 됐어요. 12월 31일 날 이날 평가할 때 2만 5천 원짜리 올랐어요. 2만 5천 원짜리 몇 주? 2만 5천 원짜리 곱하기 몇 주예요? 아, 평가는 그렇게 했고 원래 이게 몇 주입니까? 아, 2만 원짜리죠. 아, 그렇죠. 2만 원짜리가 2만 원짜리로 2만짜리 2만 5천 원으로 평가됐으니까 곱하기 50주라고 했나 방금 전에? 50주를 매각했죠. 팔은 게 50주입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 5, 20, 100만 원이 되겠죠. 5, 20, 100만 원 맞아요. 단기 매매증권 나는 암산이 또 안 돼가지고 오늘은 컨디션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나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얼마? 5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여기 정답이고, 이제 맞는 거 고르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것은 이제 50주를 어떻게 한다? 파란색가 매각이죠. 요 매각분, 50주 매각분, 이렇게 보시고. 하나 더 이제, 끝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2익이 12월 31일 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요것을 평가를 했어요. 이번에는 평가인데 2만원 똑 떨어졌어요. 얼마짜리가? 우선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3번이 왜 틀렸어요? 좀 이따 골라볼게요. 요거 금액이 틀렸군요. 요거 얼마예요? 사실은 25만 원 50주가 아니고 요거에 50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 금액이 틀렸군요. 참. 제가 계산에 잘못해서 요 5525, 5520, 5525 이렇게 되죠. 125만 원이네요. 그죠? 왜냐면 똥을 하나 치고 5525, 125만 원 맞나요? 그러면 5520, 5525, 125만 원. 자, 이거 틀렸죠? 정답이 125만 원이 되고, 이건 빼면 얼마 나와요? 150에서 50 빼면 25만 원이죠? 금액이 틀렸군요. 자, 25만 원. 답이 3번이네요. 1, 2, 3번이 정답이 됐네요. 3번이 틀렸군요. 4번 틀렸나 말이나 그래도 확인은 끝까지 가야 되죠. 자, 12월 30일 보겠어요. 자, 이번에는 얼마짜리를 했어요? 우리가 딱 보니까 이제 나머지 거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이것이 얼마짜리 평가됐어요? 아니, 관계는 없죠. 매매 차익이 작년 12월이니까는 요거 25,000원이었죠. 25,000원인데 얼마 떨어졌다고요? 25,000원 떨어졌는데 2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떨어진 거예요? 5,000원 떨어졌죠. 몇 주? 여러분 50주로 팔아버렸으니까 우리가 100주에서 50주 팔았으니까 50주 남았죠. 그럼 50주 남는 것에서 5, 25 이렇게 하고 2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찾아서 평가 단기 매매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이 25만 원어치 감소됐으니까 저 마이너스죠. 이렇게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번에는 아까는 평가 차익이 나왔는데 이번엔 평가 차손이 나오겠죠. 평가 손실이 나옵니다. 25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금액이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요거 3번이 틀린 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시겠죠? 천천히 풀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답은 3번. 예.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단기 매매증권의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기말 평가를 하는 경우 올바른 분계로 가장 올바른 분계가 맞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A사의 주식 취득원가는 20만 원인데 기말 공정가액, 지금 현재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매도 가능증권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기말 공정가액은 3만 원이 있어요. 공정가로. 근데 그러면 자, 2만 원에서 잠깐 보실까요? 2만 원에서 자, A사 거 봅시다. A사 할 것은 2만 원에서 3만 원이니까는 30만 원,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니까 자, 플러스 이익이 10만 원이 나왔어요. 맞죠?
자, B사를 보겠습니다. B사의 주식 취득원가를 보겠습니다. B사는 얼마예요? 시가가 12만 원이죠. 근데 15만 원에서 12만 원, 12만 원에서 시가에서 15만 원이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리네요. 얼마가 마이너스 됐나요? 마이너스 삼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저는 마이너스를 삼각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실무에서 삼각형을 쓰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표시를 잘하는데 옛날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3만 원. 그러면 이제 이거 마이너스고 이거 플러스이기 때문에 합치면 얼마가 나와요? 7만 원이 플러스가 나오죠? 예, 플러스 7만 원입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플러스일 때는 단기 매매증권 늘어나죠. 7만 원이 늘어나고 평가했으니까.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그죠? 평가 차익이 되는 겁니다. 대변에는 차익 얼마? 7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네. 그 22번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나가십시오. 자, 94쪽. 94쪽 24번을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교과서 94쪽.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A사의 주식 10주를 3,000원에 취득하고 그랬어요. 거래수수료 2,000원을 지급하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날짜가 없으니까 동그라미 1번이라고 쓸게요. 단기 매매 차익,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3,000원을 취득하고 그랬어요. 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1년이니까 단기 매매 차이가 뭐 단기란 말 딱 나오면 단기간 단기 매매 차이가 딱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10주니까 3,000원에 취득하면 3만 원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거래 수수료에서 수수료 비용입니다. 자, 수수료 비용 얼마? 2,000원 그랬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이 주식 같은 건 현금 거래지 외상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현금 쓰면은 다 통해요. 32,000원 이렇게. 자, 첫 번째 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결산일 현재 이렇게 썼고 이제 12월 31일. 두 번째가 이제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A사의 주식 공급가액은 3,100원으로 띄었어요. 평가입니다. 자, 3,100원. 자, 3,100원으로 띄었어요. 얼마짜리가요? 3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3만 원짜리는 3,000원짜리죠. 10주니까. 그러면 얼마 나요? 100원이 남죠. 자, 100원 곱하기 몇 주? 10주. 그러니까 1,000원이네요. 자, 이거 곱하기 10주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개는 해놓고 글자를 읽어봐야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우선 플러스잖아요. 띄었으니까 플러스. 단기 플러스 때는 차변의 증가, 자산의 증가. 단기 매매증권 1,000원 이렇게 쓰고 대변에는 뭐예요? 평가이니까 무슨 평가 이익이든 평가 손실이든 이러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예. 대변에 가면은 평가 이익이죠. 그래서 평가 이익이니까 평가 이익이라고 써도 되고 평가 차익이라고 써도 되고. 자, 1,000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분개를 보면서 여러분과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자, 지금 24번을 풀고 있습니다. 문제 보시죠. 1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 차익 1,000원을 계산하다. 오케이, 계산했습니다. 맞아요. 2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 차손을 계산하다.
단기 차익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차손은 왜 나와? 틀렸어요. 답은 1번이 맞네요. 미안합니다. 1번이 맞아요. 또 대답 고쳐요. 24번 답은 정답 1번. 자, 이건 옛날 문제라서 또 법이 바뀌었구만. 그래서 돌렸네요. 3번 단기매매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므로 회계 처리가 필요 없다. 무슨 취득원가로서 뭘 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했어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므로. 4번 단기매매증권 평가충당금 1,000원 회상. 무슨 평가충당금 그런 거 없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충당금 1,000원을 계상하다. 여기서는 지금 그냥 말로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충당금으로 이렇게 설정돼 있지 않는데 평가를 해서 설정돼 있다면은 그걸로 충당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24번 답은 1번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해답이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 바뀌는 그전 문제도 또 여러분 좋은 문제로서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번에 보시면은 2002년 1월 1일 200주를 1,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06년 6월 25일에 자 1월 30일에 처분한 경우 올바른 분계는 자 2002년 1월 30일 날 분계를 부를까요? 1월 30일 날 취득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우리 단기 매매증권으로 이름 고칩시다. 이 문제도 오래된 문제로 유가증권으로 나왔는데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고쳐져. 요즘에 이제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유가증권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얼마예요? 20만 원이 되겠죠? 1,000원 곱하기 단가 1,000원 200주니까 200주 곱하기 1,000원 하면 20만 원. 20만 원. 자, 대개는 뭐야? 당연히 현금 나가겠죠. 수수료는 표현되지 않았으니까 현금 2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날짜가 이제 처분 날짜를 한번 볼까요? 매달 6월 25일 날 처분했어요. 6.25 날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6월 25일 날은 뭐예요? 얼마에 처분했어요? 100주 똑같이 반만 100주를 1,200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뭐 현금 받았고 처분했다고 하고 대변에는 뭐예요? 100주만 나가겠죠? 단기 매매 증권 200주에서 100주니까 어떻게 10만 원이 원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인데 문제는 얼마에 처분했냐면 200원이 더 했죠. 200원 곱하기 100주 해봐요. 그러면 22만 원이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뭐예요? 처분 이익 얼마요?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합치면 현금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은 1번을 정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25번 문제는 1번 정답 되고.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26번. 여러분 교재 95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대한물산이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랬어요. 취득하고 보유 중인 3개 물산 주식의 내역으로 당사는 단기 매매직과 분류하여 세계 처리하였다. 2006년 12월 30일 처리 분계로 처분 시 분계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뭐냐면은 단기 매매증권을 팔았어요. 그죠? 처분했으니까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나와요. 얼마 처분이냐 따져봐야 되겠죠. 처분 가격이 140만 원인데 현금이 그러면 현금으로 140만 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 없어도 현금인 건 상식으로 140만 원이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처분 가격이 140만 원이야. 그런데 평가를 할 때 160만 원이 평가됐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12월 31일 날 평가하면 160만 원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계산도 했는데.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됩니까?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이 뭐가 나요? 차익이 나오죠? 요 20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나옵니다. 손실. 처분 손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기말 보유 상황은 다음과 같다. 27번. 27번 보유 상황은 다음과 같다. 분기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참 문제가 안 좋아요. 평가 시 올바른 분기는 이렇게 한마디를 좀 써주면 참 좋아요. 평가 시 올바른 분기는. 그래서 이 평가할 때는 어떤 분기를 하냐 이런 걸 좀 이렇게 써주면 참 좋습니다. 자, 우선 27번은 A사를 꺼보겠습니다. A사는 공정가 25만 원이고요. 시가가 25만 원이고 취득가액이 21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나 나왔어요? 플러스가 4만 원 됐죠. 그렇죠? 4만 원. 자, 이익이 창출됐습니다. 처분 이익입니다. 아니, 이 평가 이익이 됐군요. 평가 시 올바른 분기는 그렇게 하는 평가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도 알 수는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문장상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18만 원인데 15만 원에서 시가가 15만 원인데 18만 원 취득했으니까 3만 원이 적자 받네요. 자, 마이너스 3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플러스 얼마가 나와요? 만 원이 나오죠. 요거 분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플러스니까 단기 매매 증권 만 원. 대변에는 뭐가 될까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차익이 되겠죠. 플러스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차익 만 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답은 27번의 답은 3번을 우리가 되겠습니다. 3번. 네,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를 몇 페이지냐면 96쪽입니다. 기말 현재 단기 매매 증권 보유 상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계획 기준에 의하여 기말 평가할 경우 올바른 분기는 그랬어요. 이거 똑같이 분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위에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한 번 더 해보죠. 자, 취득가액이 안 돼 마이너스가 나왔군요. 공정가 25만 원이래요. A사가 공정가액이 25만 원이에요. 30만 원이 취득은 30만 원이고요. 그러면 얼마가 마이너스예요? 5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손실이 나왔죠. 평가 손실, 평가 차손이 생기죠. 그 다음 B사할 걸 보니까 B사는 플러스가 나오나요? 예. 20만 원, 18만 원 취득이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에서 평가인데 18만 원이 취득 원가이기 때문에 2만 원이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3만 원이 나옵니다. 분개해 봅시다. 이건 어떻게 돼요? 단기 매매증권 마이너스면 항상 단기 적은 쪽에다 써야 되죠. 매매 증권 3만 원. 차변에 손실이 나오죠. 그래서 단기 자
평가 차익이죠. 매매, 증권, 평가, 차손입니다. 차변에는 손실이요. 3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 문제도 이제 다 나가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자, 끝까지 조금 계산 문제는 여러분 지루하죠. 또 계산 문제 재미없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계라는 것은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회계를 우리는 회계 전문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남들이 못하니까, 남들 다 하면 전문가가 아니죠.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죠. 그런 걸.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적절한 회계 처리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단기 보유 목적으로 있는 것이 12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취득원가는 자, 100만 원인데 120만 원이에요. 플러스 20만 원이 되죠. 암산을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20만 원. 그 다음에 하나 밑에 봅시다. 취득원가 9천 원인 갑이고, 갑하고 이제 을은 얼마예요? 을은 9천 원짜리인데 시장성이 얼마냐면은 8,500원이에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50만 원.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됐어요. 두 개 합치니까 얼마예요? 20만 원, 50만 원. 마이너스 30만 원 됐어요. 이것만 분기하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차변에 단기, 자, 맞나요? 30만 원. 여기서 유가증권 현황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거 각각 분기를 해줘야 돼요. 요거와 관계없이 갑은 갑끼리. 왜냐하면 잠깐만 보십시다. 하나는 단기 보유 목적이고요. 갑은 단기 보유 목적이고요. 요거 분리해야 됩니다. 별도로 단기로면 관계없는데 하나는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요 글자 때문에 각각 분개를 해줘요. 이거 30만 원짜리 무의미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선 말이죠. 갑부터 분개를 하겠습니다. 갑은 어떻게 분개하냐면은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갑은 플러스니까는 차변에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20만 원. 대변되면 어떻게 돼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차익 20만 원.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하면 여러분 됩니다. 근데 을은 처음 봤죠? 갑은 너무나 많이 해서 여러분 아마 연습 많이 하셨을 텐데, 을은 좀 다르잖아요. 그럼 을은 어떻게 분개할까요? 자, 을은 장기 투자 목적이래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을은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이렇게 했지만은 을은 근데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되는데, 시장성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외에는 만기란 말을 안 썼어요. 그러면 야, 이거 봐라, 만기가 안 써졌네. 그럼 매도 가능 증권밖에 없죠. 단기는 아니고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이게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자, 마이너스 50만 원이니까 대변으로 자산의 감소를 써주고, 차변은 뭐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자소에 나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차익, 차손.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50만 원. 이렇게. 그럼 정답은 각각 써야 되니까 2번입니다. 여러분, 요 가로 안에 든 말 있잖아요. 이런 걸 꼭 좀 잘 좀 글자를 찾아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다음은 한강이 보유 중인 시장성이 있으며 단기 목적 내역이 기말 재무상태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가 1,000원이잖아요. 단가가 1,000원이고요. 기말 공정가액이 2,000원이에요. 근데 장부가액은 2,000원이죠. 그래서 기말이니까는 기말 공정가액으로 하지 취득원가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 곱하기 100주는 2,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됩니다. 2,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은 얼마요? 20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 기말에 단기 유가증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기 매매증권 보유 현황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보유함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영업외 손익의 금액, 영업외 손익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A사 이것도 31번 A사 했어요. A사는 취득원가 20만 원인데 공정가액은 30만 원이요. 그럼 플러스 10만 원. 자, B사 보겠습니다. B사는 또 A사는 통해서 주주총회 A차 하나 더 보고 A사는 주총. 자, 주주총회에서 얼마를 받았다? 주총을 통해서 배당금을 받았어요. 6만 원. 그래서 배당금 수익이 얼마 있어요? 6만 원 있어요. 6만 원. 자, 수익이니까 플러스. 자, 여기서 이제 영업의 손실을 났냐, 이익이 났냐, 이제 그걸 계산합니다. 자, B사 걸 보겠습니다. B사는 어때요? B사 한번 보시죠. 15만 원이죠? 취득가 15만 원이고, 기말 공정가액은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 3만 원. 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10만 원, 16만 원, 마이너스 3만 원 하면 모두 얼마 나와요? 플러스 13만 원이 되네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네. 자,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2번은 문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은 자 98페이지 마지막 문제. 고려개발이 단기 매매 목적으로 매매한 주식회사 삼성가전의 주식금액이다. 기말에 삼성가전의 공정가치가 주당 2만 원인 경우 그랬어요. 손익계산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차손익과 평가 손익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각각 얼마냐 그랬어요. 취득원가 산정용은 유동평균법을 쓴다 그랬는데 한번 보시죠. 자, 우선 6월 1일 요거 조금 제가 이쪽으로 지워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요 마지막 문제인데 이동평균법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동평균법은 그때그때 평균을 내는 것을 이동평균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품 재고장에서 이동평균법은 어떤 법이다 하는 걸 말씀드려서 그걸 살려서 하십시오. 자, 6월 1일 날, 자, 32번 문제. 6월 1일 날. 200주죠? 200주. 200주에다가 곱하기. 우선 이건 뭐 2만원, 단가 2만원이니까 2만원 했더니, 2만원. 그러면 400만원인가요? 맞죠? 400만원. 그 다음에 7월 6일 날 보니까 7월 6일 날 또 200주를 또 샀네요. 200주 곱하기 얼마요? 떨어졌나요? 2,000원 떨어졌네요. 18,000원 주고 샀네요. 그럼 얼마요? 360만 원이죠. 자, 요거 두 개 평균을 내버려요. 이동평균이니까 그때그때 평균 내요. 그러면 760만 원. 요 합계를 내면은 760만 원이잖아요. 몇 주예요? 400주잖아요. 400주면 단가가 한 주당 단가가 얼마 될까요? 자, 4일은 4, 4, 4, 16 해서 4, 9, 36에서
19,000원이 됩니다. 평균이 19,000원어치 나왔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매출이 있어요. 7월 20일 날 매출이 됐습니다. 7월 20일 날 150주를 팔았대요. 그러면 150주 곱하기 얼마예요? 19,000원의 원가가 나오겠죠. 이건 두 가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19,000원짜리가 원가하고 이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만, 책에 보니까 3만, 매도 금액이 22,000원이 나왔네요. 22,000원. 이걸 계산했더니, 거기 책에 나온 거요. 7월 20일 날. 330만 원이에요. 330만 원. 계산기를 때려보면 합니다. 계산기를 쳐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150주 곱하기 이 원가, 19,000원, 이동평 19,000원. 원가를 계산하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이제 시가고, 매출 쉽게 말하면 매가, 매도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것은 금액이 얼마 나왔냐 했더니 285만 원이 나왔어요. 285만 원. 제가 풀어와야 돼. 저도 안 풀면은 그럼 얼마 나와요? 차액이 45만 원이 나와요. 자, 빼주면 45만 원. 자,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는 요것은 원가라 그랬습니다. 원가. 요것은 매가, 매도 가격. 이건 하나는 매수 가격. 원가라는 것은 매수 원가를, 매수 가격을 얘기합니다. 사올 때, 팔 때, 매도가. 자,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상품이 유가증권이니까 매도가, 매수가로 표현하고, 상품일 때는 매입가, 매출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때 달라요. 해결은 용어 쓰는 게 달라요. 각각. 매입, 매출을 할 때는 상품이고, 상품이 아닌 거는 또, 양도, 양수, 이렇게 수량으로 일단 양도, 양수로 하고요. 또 매각하다, 이런 식으로 또 매각, 또 처분, 이런 말도 쓰고요. 매수, 매도, 이런 유가증권일 때는 매수, 매도로 쓰고. 각각 용어가 다르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8월 10일 날은 이제, 그까지, 여기서 뭐냐면은 8월 10일 날은 매입했어요. 그래서 처분 손익이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처분할 때 손익이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해야지. 7월 20일까지만 계산을 해야지. 더 이상 계산하면 안 되죠. 처분, 그 나머지는 사온 거니까 처분하죠. 그러면 이제 단기 매매 증권 평가는 얼마였어요? 평가 차익은 얼마입니까? 35만 원이 되겠죠. 그 밑에를 보시면은 평가를, 잠깐만, 평가 차익은 좀 이따가 구해줄게요. 그럼 이거 하나, 두 번째 문제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죠. 요 처분이익.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이건 얼마 나왔어요? 45만 원이 나왔어요. 좀 전에 계산해서 45만 원이죠. 처분했더니 매가하고 매수가하고 매가하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평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한번 보겠어요. 우선요, 이동평균법이니까 그냥 수량만 가지고 하십시오. 어렵게 하지 말고. 자, 수량이 모두 몇 개예요? 자, 앞에서 보면은 200주, 또 그 다음 몇 주예요? 200주, 100주,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3개밖에 없어요. 매입 수량은. 이것이 매입 수량이에요. 이거 다 하니까 500주예요. 500주. 자, 500주에다가 몇 주를 팔았어요? 150주를 팔았어요. 그럼 350주가 뭐예요? 남은 거예요. 잔고 수량이. 잔고 수량이 이거 350주예요. 그러면 이제 잔고가 350주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350주에서 평균법으로 하니까는
여기 얼마였어요? 350주는 공정가치가 주당 얼마예요? 기말에 2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350주 곱하기 2만 원 이래요.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350주 곱하기 2만 원. 이럴 때는요, 못하겠으면 그냥 가로치고 빼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입할 때 이동평법에서 취득원가는 이동원을 쳐서 350주 곱하기 아까 우리가 계산한 19,000원이죠. 이게 매입원가 19,000원입니다. 곱하기 19,000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계산기 없으면 함산이 잘 못하겠잖아요. 그러니까 350주는 그냥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요. 350주 곱하기 2만원에서 19,000원 빼니까 1,000원. 1,000원이니까 35만 원이 나오네요. 정답은 단기증권 매매 차익이 3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35만 원.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4번. 정답 4번. 자, 여러분 여기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살며시 보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에 대해서 전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형자산, 이제 투자자산 끝났으니까 유형자산을 강의하고 이어서 부형자산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 추우면 건강하시고 힘내고 좀 에너지도 충전하시고 자 방에 있지 말고 웅크리지 말고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뛰면서 자 새 삶을 나가기 바랍니다. 자, 힘 좀 내십시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김유기 교수입니다.